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 기업 아니면 제조업체 이런 데다가 빅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거기서 쓰셔야 되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무슨 일하는 거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을 처음 뵀었던 2012년대에 제가 써놨던 기록들을 오래전에 좀 찾아봐서 봤더니 2012년도부터 제가 이제 이런 것들 기사로 막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을 보시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실 것 같아서 기사를 몇 개 제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최근 역세권 분석, 왕십리 분석, 신림 역세권 분석. 제 사건 분석을 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고깃집 매출 분석, 피자 가게 매출 분석, 약국 분석, 이렇게 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소주 한 병에 5,000원이라니 요즘 6,0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가나 가격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2040이 지갑을 여는 곳은 이렇게 고객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세머니가 상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날씨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대구에서 치구 축제가 뜨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는 어디가 많이 무너졌다, 어떤 업종이, 어떤 지역이, 어떤 고객층이 많이 빠졌다는 걸 분석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니까 어디가 뜨고 있다는 걸 최근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 마음이 좀 안 차더라고요. 어떤 게 안 차냐면, 제가 상품 분석을 명확히 하는 사람인데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제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작년 말부터는 유튜브를 한 번 열어서 구독자를 엄청 많이 모아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일들을 좀 기록해 놓고 싶어서 매주 한 번씩은 어떤 상권에 가서 실제 탐방을 하자라는 이제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상권을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상세한 지역, 업종, 가격 이런 것들이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싶은 내용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마법사 같기도 하고 예언가 같기도 하죠. 그럼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예언가냐? 아닙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구슬에 해당합니다. 저는 저를 이 구슬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형 외식 기업의 대표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장표가 붉으신 성모님이나 오래되신 외식업체 사장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중소업자분들을 만나거나 어떤 분들인가를 만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리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나 그거 있는지 몰랐다, 또는 나 그거 내가 요청하면 주는지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구슬과 관련해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구슬 안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손을 갖다 대셔야 보이거든요. 근데 손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문 안쪽에는 제가 뷔페 음식을 그만큼 차려놨는데 난 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구슬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손을 갖다 대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드릴 수 있는데 연락을 안 주시는 거죠. 연락을 주는 방법을 몰라서. 나한테 연락을 주면 그런 데이터 주는지 몰라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사실 제 소개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빅데이터 구슬 안에 들어있는 아주 막대기 전국 외식 산업의 2020년, 2022년 상반기 현황을 말씀드릴 텐데, 제 소개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원장님 발표 시간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 외식 빅데이터를 나도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럼 뭘 분석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와 경쟁자가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판매하는지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걸 소비자가 어느 부분에서 만족도를 느끼는지 체크하는 것, 이게 빅데이터 외식 분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프레임이거든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내 외식 사업장과 내 현황 업종과 지역과 모든 걸 다 분석하실 수 있어요. 나와 경쟁자가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에 판매하는지 기록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어느 부분에서 만족도를 느끼는지 체크하는 것, 이게 외식 사업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제가 앞으로 분석할 이 내용도 앞으로 돌아가서 하셔야 될 빅데이터 분석도 드립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그 프레임을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2년 상반기 외식업 현황 자료인데요. 분기별로 제가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외식업 총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19년은 외식업 경기가 좋았죠. 그러다가 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더니 21년까지 쭉 감소를 하다가 22년 4월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확 틀린 얘기가 어떻게 됐어요? 48조 원. 그래서 월 매출액 기준으로 16조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수학자를 하시는 분들 요즘 그래도 좀 손님이 오시죠? 예전보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은 점포수인데 우리나라 외식업체가 전체 몇 개죠? 라고 질문을 하면 예전에는 65만 개, 67만 개까지 갔다가 코로나 기간에 휴업이나 폐업이 많아지면서 63만 개, 4만 개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2분기에 70만 개를 회복합니다. 지금 현재의 외식업체 데이터예요. 이게 외식이고요. 배달 쪽으로 한번 볼게요. 배달 쪽은 외식 먹고 나서 먹는 거 배달은 시켜 먹는 거죠. 시켜 먹는 데이터는 사실 2019년 1분기 데이터부터 가져왔지만 2011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사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쭉 성장한 게 배달이었어요. 그러다가 22년 2분기 처음으로 꺾입니다. 그러더니 전 분기 대비해서 11.3%가 감소해요. 배달, 외식이 늘어나니까 배달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외식 시장과 배달 시장을 합친 전체 대비라고 봤을 때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최대 17%까지 올라갑니다. 100 중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17%까지 올라갔다가 2분기에 11%로 급감합니다. 그렇죠? 5.6%포인트 감소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달 음식점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앞으로 2차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데이터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렇죠? 배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한식입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분석하실 때 21년 자료와만 비교하시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건 보지 마세요. 21년보다 뜨지 않는 지역, 뜨지 않는 업종은 없어요. 19년 코로나가 오기 이전보다 떴는지 회복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표 자료를 4개 시점 보셔야 되는데 19, 27, 22까지 보셔야 되고 한식 업종 한번 볼게요. 한식 업종은 19년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일식 업종은 19년도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19년도보다 증가했어요. 중식 업종은 19년도 한식과 비슷하게 회복을 했고요. 양식 업종은 19년 수준보다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업종과 회복한 업종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다음 업종, 고기 요리 업종은 고깃집, 삼겹살, 소고기는 증가했습니다. 19년 수준보다 증가했고요. 닭 오리 요리는 21년보다는 증가했으나 아직 19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외식 업체에. 감리주점은 호프, 맥주나 소주와 포장마차 같은 업종은 이제 빠야 같은 데는 회복을 했습니다. 19년 2분기에 확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유흥주점은 21년보다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흥주점은. 다음 분식업종. 분식업종은 많이 배달을 하고 한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패스트푸드는 햄버거, 피자는 19년 수준보다 증가했습니다. 커피, 음료는 사실 위기도 크게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 보시면 계속 성장하고 있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가지 표로 정리를 해보니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2019년 2분기를 100%, 100점이라고 놨을 때 22년 2분기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1등이 누구죠? 커피, 음료 150%입니다. 19년 대비해서 1.5배가 성장했어요. 커피가 1등, 2등이 제과입니다. 3등이 양식이고요. 4등이 패스트푸드. 동의하시나요? 요즘 외식업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낌이 바꾸시죠? 디저트 종류의 커피 전문적으로 많이 채워진 우리 외식, 그리고 양식이나 일식 같은 외국식 음식점이 상단에 위치하고 한식, 중식이 19년 수준을 회복했고 나머지 아직 분식, 밥, 그리고 주점들은 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외식업의 처음 현황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분석을 배달을 해봤어요. 똑같은 분석을 아까 있는 분석을 배달을 해봤더니 감소한 업종은 없습니다. 무조건 2배 이상 성장했어요. 19년 2분기보다 22년 2분기에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1등이 제과, 2등이 커피. 아까 외식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과와 커피는 배달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 제과는 무려 897%, 9배가 성장했어요. 19년보다. 커피는 615%, 6배가 성장했어요. 자, 우리가 기존까지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먹는 메뉴가 뭐였죠? 치킨, 피자, 족발, 중국집. 이 배달 사대장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시면 밥, 피자, 족발, 보쌈, 중식, 하위권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시켜먹던 배달의 주요 메뉴는 하위권.
물론 얘네도 성장을 했지만 하위권에 있고 컵이나 제가 같은 애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배달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는 언제를 보겠습니다. 언제? 이번에 요일별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19년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22년입니다. 언제가 늘었느냐? 목요일과 금요일이 늘었고요. 주말, 토, 일요일이 줄었습니다. 외식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일별 비중은 변화를 살펴봤더니 주말이 줄었어요. 배달은 어떻죠? 화요일과 수요일이 늘고 금요일과 일요일이 줄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요일이 줄었다는 특징, 외식과 배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시간대별로 훨씬 더 스펙타클합니다. 외식 쪽에서는 다 점심시간대로 우리의 외식 시간대가 옮겨갔어요. 점심시간대 비중이 높아진다면 다 9시 이후에 밤과 새벽 시간대 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때 주로 뭐 하시죠? 주로 음식점들 브레이크 타임. 그 브레이크 타임에 늘었어요. 근데 사실 브레이크 타임 하시면 안 돼요. 내 매장의 운영 전략을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오후 시간대에도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고, 배달 쪽은 어떻죠? 이른 점심시간에 배달. 이건 사실 이제 배달은 결제가 점심 먹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른 점심시간대가 3.5% 올랐죠? 이건 사실 점심시간대죠. 근데 공통적으로 3시부터 6시 배달이 들어가. 그리고 공통적으로 9시 이후에 비중은 줄었다. 모든 외식 시계, 배달 시계가 앞쪽으로 당겨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대도 그렇고 요일도 그렇고 주말이 아니라 평일, 저녁, 밤이 아니라 저녁이 아니라 오후가 아니라 점심. 이렇게 계속 앞당겨지고, 그럼 내 매장, 내 브랜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운영 전략을 짜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 고객층을 한번 볼게요. 고객층은 어떻게 변했느냐? 30대 비중이 외식으로 줄었죠. 40대도 줄었고, 이번 년에는 50대와 60대 비중이 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30, 40대가 주요 고객층인 건 맞지만 추세를 보니까 50대가 늘고 있어요. 배달은 더 심합니다. 20대, 30대까지는 줄고 40, 50대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심지어 11%가 줄었어요. 20대가 배달은 20대의 전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40, 50대도 배달을 시켜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든 외식업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브랜드가 MZ세대를 타겟을 해야 되는데 무슨 메뉴를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왜 여기서 MZ세대를 타겟하시죠? 지금 외식과 배달 고객이 다 중장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20, 30대를 쫓고 있는 걸까요? 저 그걸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메뉴 개발을 해야 될 것도 가격 개발을 해야 될 것도 다 중장년층 위주로 가셔야 돼요. 이걸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냥 MZ세대 하니까 나도 MZ를 위한. 그래서 어떤 플러터 전문점에서한테 설렁탕 메뉴를 30대 위주로 짜겠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지 마시더라고요. 50대가 지금 외식의 주요 계층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무리하는 짓을 하시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걸로 운영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서 넘어갈게요? 제가 뭐 사실은 세부 지역 단위로 업종 단위로 다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17대 시도 단위로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대 시도 단위로만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외식 시장을 17대 시도별로 나누는 비중으로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가 당연히 1, 2등일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의 변화를 봤더니 경기도가 1.27%포인트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차지하는 매출의 집중도가 늘고요. 대전이나 인천은 줄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가장 매출액이 늘어난 그냥 비중이 아니라 전체 그냥 늘어난 걸 보면 제주도가 1등이고 2등이 전남이고 강원, 충남, 경북 다 어떤 지역이죠? 관광지입니다. 경기도,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관광지만 늘었어요. 그리고 이때 광역시라고 불리는 대전, 인천, 부산의 부분은 줄었죠. 이게 지금 외식시장의 지역 편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배달은 훨씬 심하죠? 경기도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달 음식점을 사업하시려면 경기도로 가셔야 돼요. 신도시를 찾아서 주거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을 찾아서 경기도로 가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제주도는 외식뿐만 아니라 배달에서도 내년을 사시하고 있어요. 성장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배달 음식을 창업하는 게 되나? 됩니다. 라고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얼마에로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얼마에를 넘어왔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뉴의 수가 20개가 넘는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20개 주요 메뉴의 단가, 1인분당 판매 단가가 어떻게 하면 변하는지 보니까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시죠? 제일 오른 메뉴부터 불러드릴게요. 곱창 1인분의 가격이 12,000원에서 1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갈비탕 한 그릇이 10,000원이었는데 13,300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짜장면이 5,100원이었어요. 19년에는 평균. 근데 2,300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칼국수가 2,400원에서 7,7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 이상 오른 메뉴들을 불러서 그랬어요. 일단 10% 이상 오른 메뉴들, 그냥 별로 안 오른 메뉴들. 얼마 전에 짜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물가 인상 때문에 짜장면이 엄청 불었다고.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소주값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엄청 올랐다.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 23,000원 전 소고기가 17,000원이 됐다고 약간 특이한 좀 떨어진 애가 있어요. 얘는 메뉴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외국산 소고기의 이제 어깨가 증가했다 또는 1인분의 양을 낮추면서 고가를 낮췄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소고기 가격이 훨씬 비싸요. 이런 단가 데이터, 우리 매장 주변에서 나와 같은 메뉴를 판매하면 얼마에 팔고 있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어떻게 이런 걸 5명을 한 번씩 다 드렸는데 나중에 가서 이걸 좀 곰곰이 살펴보시면 제가 하나씩 다 적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소비자의 반응이에요. 아까 원장님의 그 10가지 트렌드 중에서도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자, 네이버 음식점 리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별점은 없어졌죠? 그래서 뭐 별점 0를 주거나 5점 만점을 줘버리는 약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별점 자체는 없어졌는데 이 매장이 뭐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음식이 맛있어요. 매장이 넓어요. 재료가 신선해요. 이 매장이 마음에 든 소비자의 원인은 이렇게 쭉 리뷰를 달죠. 그 리뷰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마케팅 미스를 위해서 마케팅 실기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맛있어요는 프로덕트에 관한 것이고 친절해요는 팁에 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냐면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의 어떤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00 중에 46은 맛, 양, 그치 품에 대한 만족이고 32 정도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한 명이 2등을 차지합니다. 옛날에는 음식 먹을 때 뭐였죠? 맛과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격이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하는 요소가 아니라 2등이 누구냐면 사진 찍을 공간이 있는 매장이 예쁜 거, 좌석이 편리한가, 화장실이 깨끗한가, 주차장 잘 돼 있는가 이런 요소들이라고 해요. 그게 2등을 차지합니다. 가격은 어디가 있냐면 네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이 뜻은 소비자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다면 가격을 충분히 올리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매장 전에 나오셔야 돼요. 이 소비자들이 가능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평균치를 잡고 그런데 노포 A 매장을 찾아보려고 해보니까 노포 A 매장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맛에 대한 게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다른 부분은 다 약했어요. 노포 매장이니까 오래된 매장이니까 깨끗하고 뭐 청결하고 막 매장이 잘 되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거예요. 점수. 그러면 이 매장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소비자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까가 이렇게 비교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이 매장을 보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친절하다는 얘기도 없고 가격이 싸다는 얘기도 없고 다 맞아요. 친절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매장의 컨설팅을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이런 부분을 더 채우셔야겠네요. 이 점주님이 이걸 보신다면 이 부분을 더 올려야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셔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의식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아까 원장님이 10가지 트렌드를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약간 비슷한 부분이 특히 2번, 3번, 4번, 5번은 굉장히 아까 원장님 말씀과 가장 유사한 내용이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1번입니다. 각자 노래, 적자 생존. 예전에는 양극화 문제가 되게 심했어요. 점점 매출 잘 버는 업장, 점점 못 버는 업장. 근데 이제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정말 잘 되는 한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위기를 느끼실 거예요. 아니, 전체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정말 큰 덕이 다 먹고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 3, 4, 5번이 다 1번의 어떤 한 개념이에요. 외국식이 강세다. 아까 일식, 양식이 뜨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이런 큰 외국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 라는 게 숨어있는 거고요. 3번, 푸드테크가 발전을 해서 키로스트, 컴퓨터 사이즈 너무 좋은데
이거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라는 뜻이고요. 건강과 헬스케어를 결합해서 나만의 식단표가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음식이 토요일에 먹어야 될 메뉴까지 찍어주는 세상이 될 텐데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는 또 죽어. 마지막으로 대정원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적자 생존이라 요즘에는 대기업이 사실은 명세상공인과 상생의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옅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살아야 돼서 매장을 엄청나게 초고급, 초대형화로 만들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남지 못하면 나는 죽어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초대형,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커피 전문점을 하실 게 아니라면 난 쟤네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지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가지고 계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